우리 일행은 드디어 천년의 도시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동상은 국립박물관 앞에 세워져 있는 성 바출라프 동상이고요. 그 밑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광장이 바출라프 광장인데 지금은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네요. 양옆으로 번화한 상점가가 이어져 있고 주말이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요. 우리는 광장 아래로 더 내려가서 호텔에 묵을 예정입니다. 간밤에 프라하의 구시가지를 다니며 야경으로 아름다운 거리들을 돌아다닌 덕분에 아침 호텔 조식이 너무나 꿀맛입니다.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광장에 나와 체코인들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을 그 무엇을 생각해 봅니다. 동상의 주인공인 성 바칠라프는 10세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평화 정치를 추구한 통치자였지요. 1912년 체코 민족주의가 강해지던 시기에 만들어져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상징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조형물은 체코 현대사의 무대이기도 한데요. 체코인들은 가장 절망적일 때 늘 이 동상 아래에 모였습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은 총 없이 자유를 말하려 했던 봄이었습니다. 알렉산데르 두브체크란 인물이 주도하였으며 핵심 구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였다고 해요. 당시 체코는 소련 중심의 공산 체제 아래 있었고 두브체크 정부는 점진적 개혁을 시도합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 확대, 표현과 토론의 자유 허용, 비밀 경찰의 권한 축소, 경제 자율성의 확대 등 완전한 자본주의도 폭력 혁명도 아닌 자유를 품은 개혁이었지요. 그러나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군이 전차와 함께 프라하로 진입합니다. 체코 시민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표지판을 바꾸고 토론으로 저항을 하는데요. 하지만 군사력 앞에 개혁은 강제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를 취재한 인접 국가들의 기자들에 의해 서방 국가들의 신문에 실리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프라하에는 봄이 오는가? 였다고 해요. 프라하의 봄은 겉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동유럽 전체의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출발점이 되었고 1989년 벨벳 혁명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트램을 타 보기로 합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다리는 누셀레 다리인데요. 이곳 프라하에서 가장 높은 다리로 높이 43m, 길이 약 485m에 이른다고 하네요. 누셀레 계곡을 가로지르며 프라하 신시가지와 판크라츠 지역을 연결합니다. 아래로는 주택가와 철도, 그리고 도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조예요. 또한 자동차와 지하철이 함께 다니는 다리로 위에는 자동차가 다리 속으로는 지하철이 지나는 이중 구조 덕분에 프라하 교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요. 프라하 중앙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프라하에 움직이는 심장 같은 공간인데요. 1871년에 개통하여 중앙유럽 국제철도의 허브 역할을 감당해왔어요. 제1, 2차 세계대전 시에는 병사와 난민, 불자의 이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공산주의 시절에는 망명과 이별의 장소이기도 하였지요. 벨벳 혁명 이후에는 유럽으로 다시 열린 관문으로 체코인들에게는 떠남과 돌아옴이 가장 많이 쌓인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프라하는 단순히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과 기능을 가진 도시들이 합쳐진 구조예요. 그래서 왕족, 귀족, 서민, 상인의 도시가 공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족의 도시는 프라하성을 의미하지요. 프라하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 복합체 중 하나로 보헤미아 왕, 신성로마 황제, 오늘날 체코 대통령까지 권력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성 비투스 대성당과 왕궁, 황금소로가 이 안에 있어요. 프라하는 여기서 내려다보며 다스려졌지요.
귀족의 도시 말라스트라나는 성 아래 고풍스런 붉은 지붕들이 가득한 지역으로 왕에게는 가깝게 직접 통치하지는 않는 계층으로 귀족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살았고 오늘날에는 대사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요. 서민들의 도시 노베메스토는 14세기 카를 4세가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인데요. 광장 중심의 구조와 시장과 작업장이 있는 곳으로. 근대 이후에는 시민혁명과 저항의 무대가 되었지요. 프라하의 변화는 항상 이곳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상인의 도시 스타레메스토는 구시가지와 천문시계가 있는 지역으로 체코인, 독일인, 유대 상인이 섞여 살던 중세 유럽 교역로의 핵심으로 돈과 정보가 모이는 도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유대인의 도시 요제포프를 들 수 있어요. 법적으로 분리된 유대인의 공동체로 프라하의 금융과 지식, 문화에 큰 기여를 하였지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왕권, 옆에서 보좌하는 귀족,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는 서민과 상인. 이 구조 덕분에 프라하를 걷다 보면 몇 블록만 이동해도 시대와 계층이 바뀌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카를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프라하의 시간, 권력, 신앙, 사람이 모두 지나간 장소입니다. 카를 4세는 보헤미아 왕이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요. 프라하를 제국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 카를교도 그 중에 하나인데 카를 4세가 점성술을 믿어 선택한 상징적인 시간 1, 3, 5, 7, 9, 7, 5, 3, 1 숫자를 배열한 1357년 9월 7일 새벽 5시 31분에 착공했지요. 이후 4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프라하성과 구시가지를 잇는 몰디브 강의 최초의 석교로 중세 프라하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석교였는데 1870년 카를 4세를 기리기 위해 카를교로 명명되었습니다. 왕의 대관 행렬이 지나던 권력의 길이었고 전쟁 봉기 때는 가장 치열한 방어선이기도 하였지요. 카를교 양쪽에는 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구시가지 쪽 교탑은 가장 아름다운 고딕문입니다. 14세기 카를 4세 시대에 왕의 대관 행렬이 시작되는 의식의 출발점이지요. 이 탑은 이 다리를 건너는 이는 정당한 왕이다 라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지나면 상인의 도시에서 왕의 길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다리에는 30개의 성인 조각상이 있는데요. 17, 18세기 바로크 시대에 설치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복제품으로 원본은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조각으로는 성 요한 네포무크로 왕비의 고해 성사를 비밀로 지키다 카를교에서 몰디브강으로 던져졌다고 해요. 조각의 돌판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카를교는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또 위에 남은 홍은 수백 년간 사람과 마차가 남긴 흔적으로 말이 없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진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 위에는 화가와 음악가, 시인과 거리 연주자들의 생활 무대이기도 하고 아침에는 안개, 저녁에는 석양, 밤에는 가스등 같은 조명 분위기로 하루에도 여러 번 얼굴이 바뀝니다. 밤에는 소리의 주인공이 강입니다. 몰다우강에 물 흐르는 소리, 다리 아래로 배 지나가는 파문 소리가 그렇지요. 프라하는 밤에 더 조용한 음악을 가집니다. 프라하는 건축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체코인들은 프라하는 음악으로 지어진 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궁정음악, 교회음악, 거리음악이 카를교에서 만나지요. 궁정음악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자들은 느린 템포와 낮은 볼륨으로 채우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주를 합니다. 드물지만 교회음악이라 할 수 있는 금관악기나 트램펫 연주자는 밤엔 거의 혼자서 짧은 곡과 긴 침묵으로 소리가 아니라 여백을 연주합니다. 거리음악이라 할 수 있는 포크음악가들은 체코 민요와 슬라브 선율을 연주하는데 가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보다는
오래 남는 멜로디로 여행객들의 귀를 붙잡지 않고 발걸음을 느리게 만듭니다. 가끔 안개와 조용한 바이올린, 성의 불빛이 겹친다면 이 도시가 왜 음악을 버리지 않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왕족의 도시 프라하로 들어갑니다.